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10% 이상 급등했던 지수 오늘 열세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945포인트의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193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오늘까지 엿새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4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만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반대로 10억 원 정도 사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은 4억 원 정도, 수급 상황은 잠잠한 상황입니다. 전일보다 2.8포인트 올랐고요. 현재 4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도 방향성을 좌우할 재료가 없는 가운데 증시 방향에 주목하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1,130원대 초반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70전 올랐고요. 현재 1,131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상담도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난 주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3차 양적 완화 지지 발언과 함께 7월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줄었다는 소식으로 올랐는데요. 해외 이슈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는 큰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가 3차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죠. 근데 이분은 뭐 여러 번 발언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실업률 하락이 그 달팽이 걸음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6% 양적 완화를 안 한다 한다면 실업률이 6% 전후가 돼야 되고요. 지금 실업률이 8%에서 8.3% 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양적 완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ESM이라 해서 유로 안정 메커니즘이 이제 창설되는 시점 9월 12일이죠. 독일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잘 해결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주가가 13,000원을 가고 있더라도 실업률과 주택지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주택지표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3차 양적 완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걸 채권을 사주고 또 MBS라 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사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의 주장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이 그 재정 적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 재정 절벽도 있고 재정 적자도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지금 그 이번에 696억 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 7월,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본다면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46%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1294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이 잘 재정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재정 절벽 상태가 만약 11월까지 지속이 되면 의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도 또 한 번의 위험이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로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수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핀란드하고 네덜란드가 여전히 ECB 유럽중앙은행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사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존 지분으로 따진다면 둘이 합해봐야 7, 8%도 안 되죠. 6.5%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만 찬성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독일의 완벽한 찬성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수출이 이제 증가율 1% 정도 증가하는 거 끝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망감이죠.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수출이 12%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7%대 후반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유가도 안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이제 언제쯤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달이나 다음 달 초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를 2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지금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한다면 내수를 부양시키는 경기부양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기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급동을 보시면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아주 좋죠. 오늘도 한 1,490억을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한 1,780억 정도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징은 개인이 매수를 해준다는 게 특징이죠. 개인은 올라올 땐 팔고 내려올 때는 사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그런 형국은 아니고요. 기관이 1,6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목별 보시면 개인들이 주로 사는 것은 화학업종에 한 240억이 몰리고 있고요. 전기전자 330억 정도, 그 다음에 운송장비에서 130억의 매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은 지금 그 서비스업하고 의료정밀업, 그 다음에 음식료품을 빼놓고는 거의 다 매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세는 운송장비하고 전기전자 중에 거의 한 400억 정도씩 몰리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지금 음식료품하고 통신업을 제외하고 거의 다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뭐 못 사셨던 분이나 계속 지켜보신 분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국내장은 지금 2,050을 넘어 있어야 되고요. 미국의 만약에 작년 8월 시중도 강등 시적으로 본다면 국내는 벌써 한 2,300까지 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국내장이 저평가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좀 전에 지금이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하셨는데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뭐 삼성 네. SDI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도 괜찮고요. 화학업종은 지금 그 매수세가 한 달 반 전부터 들어와서 웅크리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론 올라오긴 했죠.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로는 그 1950포인트가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현물만 살 게 아니라 지금 선물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환매해 주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화통화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상담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요. 부산 날씨 많이 더운가요? 네, 예. 날씨가 그래도 오늘 오전에 비가 와서 좀 시원하네요. 네, 예. 종목들도 조금 앞으로 시원한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저 LG 상사하고 기아차 두 가지 가겠습니다. 네, LG 상사와 기아차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예. 다른 종목은 더 안 궁금하시고요? 다른 종목 궁금한데, 네. 일단, 예, 그 정도요. 멜파스 하나 정도 더 가져 있는데. 아, 그럼 멜파스까지 세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시청자님, 그럼 LG 상사부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들어볼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LG 상사 37,400원요. 37,400원에 400원에 매수하셨어요? 30%. 아, 30% 수익 중이시고요. 예. 네,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기아차도 75,400원에 30%. 75,400원의 비중이 30% 예. 역시 수익 예. 중이시고요. 마지막 예. 멜파스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 멜파스는 예, 수익 중인가요? 예, 멜파스는 26,000원인데 15%인데 네. 그거는 좀 좀 손실 중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 종목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고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세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LG 상사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기타로는 멜파스도 들어있습니다. LG 상사가 37,400원에 비중이 30%, 기아차가 75,40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셨고요. 멜파스는 26,000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종목은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지금 LG 상사, 기아차 그리고 멜파스까지 이렇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예. 네. 우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도 LG 상사랑 기아차는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멜파스를 조금 일단은 나중에 해드리고 LG 상사랑 예. 기아차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LG 상사인데, 예. LG 상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예. 혹시 아시나요? 예. 자원 개발이죠. 네. 자원 개발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예. 그 자원 유통 예, 이제 기업이라고 유통적이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상사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거 많았었죠. 오파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원래 그런 그러니까 수입 물품들 이런 거 유통을 해주다가 그쪽도 예. 이제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딴 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상사주들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자원이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 게 예. 보통 어느 정도 언제부터였냐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 비중이 이제 원자재 비중이 점점 시장에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예. 이 기업은 특성은 그래요. 아무래도 자원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유통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돼야 되고 그만큼 사람들의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야지만 이 상사주들은 그 중간 유통 마진이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으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남으려면 원자재 가격이 싸야 많이 남을까요? 많아야 많이 남을까요? 써야 많이 남겠죠. 원자재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솔직히 많고 싸면은 많이 남겠죠. 비싸야 많이 남습니다. 예. 네, 그래야 왜냐하면 그 마진이 이제 커지잖아요. 스프레드라는 게. 예. 그래가지고 비싸야 많이 움직여야 왜냐하면 비싸지면 사람들이 더 빨리 수요하려고 그러죠. 비싸지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진이 좀 더 많이 남아요. 그런 시기에.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것은 유가의 하락세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석탄의 하락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멈췄습니다. 멈추고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같이 올라온 경향들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런 점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다 뭐 한다 그러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네. 구조가 맞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얼마나 등락을 견디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LG상사가 이 정도 수익성,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 수익성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LG상사가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유 의견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국제 상품 가격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실상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국제 상품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이제 화학이나 정유 그리고 이런 상사주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점들은 충격은 좀 견뎌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37,5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가죠. 예. 손실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견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내려오는데 그래서 37,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고요. 네. 목표 주가는 일단 상사주들이 그 자원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수익성 충족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 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48,0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00원. 예. 네. 그래서 이 점 우선상 LG상사에서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예. 사실 기아차가 지금 현재로서
아마 누구도 확실하게 말 못할 겁니다. 기아차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를 왜 못하냐면 지금 국제가 그 자동차 회사들 보게 되면 굉장히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죠. 예, 예. 우리나라 차는 이제 원래 쌌는데 일단 그런 부분 저가 공세가 들어오니까 단가를 좀 내리면서 파는 경향들은 있어요. 파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그 도요타가 무너진 것을 보고서 프리미엄으로 승부하겠다라고 이렇게 갔어요. 품질 경영을 해서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가의 자동차들을 오히려 그쪽 시장을 역으로 공략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혀 들어가고 있고 뭐 BMW라든지 그런 차들 보면 왜 패밀리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헤드라이트가 똑같이 생겼죠. 예, 예. 근데 기아차는 현대차가 그런 식으로 가죠. 예. 앞에나 뒷 모양이 비슷한 식으로 해서 패밀리룩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아직 반영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말 그대로 완성차가 조금 불리한 입장은 워낙에 왜 수입차들이 싼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차 업종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여건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예, 예. 다만 유럽에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유럽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가 급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게 됐을 때는 그래도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현대기아차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이것도 지금 매수가가 75,400원이신데요. 네, 그 정도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좀 짧죠, 구간폭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보시고 이렇게 제시해드린 부분 보시고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상담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멜파스인데요. 멜파스가 죄송하지만 제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26,000원요. 26,000원 좀 손실을 네, 이건 오래됐습니다. 네, 좀 보고 계시는데 예. 왜 이 터치 관련주들이 매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수익성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냐면 예. 너무 많아요. 어. 터치 패널 관련 업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이요. 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죠.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3천만 대가 팔렸다죠. 예, 예, 예. 그러면 더 팔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인데 예. 더 거의 뭐, 그 이전에 있던 성장률만큼 못 가겠죠. 예, 그렇죠. 이 주식이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사실상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PER이나 PBR 이런 지수가 미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만큼 주식 탄력성은 당연히 느려지게 될 겁니다. 예. 근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점점 말 그대로 그 기업들이 선전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도산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럼 나중에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결국 골라야 된다는 건데 멜파스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시나 이것도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하지만 이익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요. 예. 그래서 올해는 보유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장기적으로요. 네, 손절가는 지금 현재 19,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네, 어쨌든 간에 거기 저평가돼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19,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예, 목표 얼마 주가는 정도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입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는 매수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한 25,000원에서 26,000원 부근을 목표 주가로 제시해드리니까 꼭 손실을 줄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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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5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후덥지근하니 괴롭네요. 건강하시고요 하시면서 메디포스트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6,000원 그리고 비중이 17%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도 됩니다. 그 최근에 와서 메디포스트 상담 좀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결론을 조금 계속 가지고 계셔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메디포스트 떠나서 주기세포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전에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개발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부터 그 주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주기세포 치료제를 기반으로 어떤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조금씩 그 주기세포 테마주도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HSBC라는 어떤 그런 그 투자은행에서 만약에 단순 테마라면은 파미셀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포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용을 한번 뜯어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보게 되더라도 그 HSBC라는 회사에서 조금 허투루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상용화가 될 것이다. 주기세포 치료제가 상용화가 되고 있고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가티스템이라고 무릎 연골 치료제가 지금 현재 100회 이상 시술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리고 가티스템 그 주사 약제 그 작은 한 통이 500만 원인지 아니면은 타스가 5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사 한 번 맞는데 5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100회지만 이게 500회 1000회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게 실적도 반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건 잘 보세요. 화면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너무 많이 좀 저렴한 편을 쓰게 되자면은 좀 너무 많이 해먹었습니다. 이게 3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보더라도 이게 2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럼 이게 8배 정도 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때 너무 많이 뻥튀기를 해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격 어떤 프리미엄 소멸 가격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못 올라갈 뿐이에요. 근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5,500원에서 어떤 8,5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메디포스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시술은 메디포스에 들어가는데 어떤 반사효과는 현재 파미셀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가격이 싸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지고 계시면은 일단 어떤 기간 가격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일단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대신에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3만 원에서 24만 원 누가 보다도 이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 그리고 PR이 너무나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진 않겠지만은 올라가기도 당분간 좀 힘들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손절가만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손절가만 아래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9만 원 가격대가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손절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만 안 깨지게 된다면은 일단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미셀 그리고 왜 어떤 저희들 중해신약인지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일단 메디포스트 급락도 제한되겠지만 급등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신 손절가 9만 원만 지켜준다면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진단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597번님의 종목인데 두산인프라코어 보내주셨습니다. 2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하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많이 높아요. 네,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아실 겁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 관련 수혜주는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조금 약간씩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그쪽에 중국 관련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이 굴삭시장이나 그런 관련 시장에 기계산업 시장에서 그나마 조그마진 파이를 더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연히 못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익성이 별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진짜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수혜주라고 하면서 중국이 부양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부채가 워낙 많아서 벌어봤자 이자로 충당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웬만큼 중국이 부양돼 가지고는 이 두산인프라코어의 그런 어떤 수익성 자체를 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나 그런 거 보면 무조건 중국 수혜주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좋아지고 정말 좋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아무리 굴삭기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 부채를 다 갚아내고 이자 비용들을 줄여낼 때까지는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 대상 기업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보유보다는 반드시 그냥 매도를 일부라도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그 비중 자체를 손실을 많이 봤지만 비중 자체를 줄이시고 오히려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로 이자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자를 덜 내는 기업들이 되겠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기업들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냥 단기적으로 만약에 중국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2만 원 선 제시해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서 지금 여기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지금 현재는 뭐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좀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목표가만 2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만 원 선까지 분할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두산 인프라코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850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트컴퓨터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매수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어느 정도에 사보면 좋을까요? 사는 건 괜찮나요, 일단? 뭐 사신다고 하는데 말릴 수는 없겠죠. 말릴 수는 없고. 일단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 어떤 소식이 나왔다가 어떤 패턴이 나올지 상당히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따라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매도 물량의 어떤 소화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금 쉬어가는 흐름에서 조금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 가격은 솔직히 말씀을 좀 잡기 힘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어떤 다른 종목을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접근한 쪽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자, 일단 비트컴퓨터 먼저 볼게요. 비트컴퓨터 먼저 보게 된다면은 자, 단기적으로 5,000원에서 한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누가 봐도 아래 구간이죠. 하방에서 어떤 하방에서에 대한 확보가 나왔다고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기서 뭐 W자로 이렇게 물론 N자로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좀 그렇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좀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인데 빠질 만큼 빠질 때까지 차라리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그 가격 조정 상당히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2만 원에서 보면은 7,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거의 60%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이 나오죠. 바닥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요렇게 그 바닥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과 주가가 동반적으로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돌리는 흐름이 있죠. 이때 차라리 따라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도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자, 가격이 좀 충분히 나왔죠. 충분히 나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죠. 서서히. 지금 잠시만요. 하이스트리 무슨 관련이죠? 가스관인가요? 네. 예, 그 가스관이죠. 갑자기 요새 테마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가스관 테마주인데 지금 어쨌든 이게 시작된 게 그 김정은이 어쨌든 경제 개혁에 대한 얘기 나오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스관, 한국 러시아 가스관까지 이제 테마가 옮겨가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차라리 충분히 나오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려줄 때 이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삼양식품이라는 또 그 종목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시세 한번 강하게 줬죠. 그때 그 나가사키 짬뽕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 시세 강하게 줬다가 가격이 좀 상당히 심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만 원 정도에서 하방에서 나오죠. 일단 첫째 바닥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고요. 일단 첫째 바닥 형성되고 바운딩을 주고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제가 보면 좀 이런 시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이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그 바닥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완만하게 올라가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크루셜텍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되고 바운딩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바닥 확인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컴퓨터도 조금 이런 과정이 나오면 그때 좀 쫓아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추세가 올라간다면은 물론 따라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 바운딩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6,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였던 크루셜텍이라든지 삼양식품, 하이스틸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보다는 만약에 6,000원 전후에서 만약에 어떤 쌍바닥 정도 만들게 되면서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은 구간 있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요런 구간 요렇게 앞쪽을 보게 된다면 작년 11월 정도 되겠네요. 11월과 12월 초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죽은 구간에서 어떤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방에서 나오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서 한번 쫓아가 볼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반등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한 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좀 그래도 조금만 좀 참아보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8862번님께서 두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그린푸드인데요. 비중이 30%, 매수하신 가격이 16,200원이라고 하시고 손절할지 이 종목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호텔신라는 비중이 20%, 매수하신 가격은 55,250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 현대그린푸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우리나라 그 식자재 업체 중에서 지금 3위에 그 랭크가 돼 있고요. 뭐 식자재 업체 하면 아시겠지만 그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 뭐 식당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상 그 이 식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부터 이제 부각을 받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그렇죠. 이 과거에는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그다음 우리나라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라 할 것 같으면 외국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오게 됩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도시락을 싸고 우리나라에 와서 먹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유통망이라든지 그러니까 유통회사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 안에 당연히 납품을 많이 하게 되고, 사실상 그 다른 것들이 좀 불황이다 보니까 요즘 업계에서 좀 이렇게 치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음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비싸도 안 사지만 그래도 돌아다니니까 밖에서 사 먹고 쇼핑하다가도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불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점들은 안정적인데,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는 사실상 그 부분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서로 단가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상에서는 지금 한 16,500원 선 저항대에 굉장히 강하게 좀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의 저항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돌파를 못하게 됐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는 일단은 짧습니다. 매수가에서 얼마 안 되죠. 16,500원 선인데 돌파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뭐 매수를 해보거나 그때 한번 다시 상담해 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박스권 중단 부분입니다. 한 15,700원 선 좀 되는데요. 이 박스권이 원래 어떤 의미냐, 박스권에서 중단 부분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한다는 건 전국적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15,700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5,7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굉장히 짧아서요. 그 점 일단은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호텔신라를 그 다음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면세점의 그 매출 비중이 높죠. 호텔사보다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런 관광 지역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그 대지진이 나면서 원자력 그 피해가 있으면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경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한동안은 지속이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워낙 기대감들이 높아서 고점에 갔습니다. 고점에 갔고, 그런 점들이 약간은 그 주춤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또 내려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주가는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저점 부분에 꽉 채워서 좀 드리는데 47,0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미 성장률이라든지 기대감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도달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 5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역시나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저희 무료 문자 번호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종목 고민 털어놓지 않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어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KDC인데요. 코스닥에. KDC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그 2월 21일 날 1,100원에 했는데요. 네. 100% 다 했어요. 5만 주를.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라고요? 1,100원이요. 1,100원의 비중이 100%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KDC 그러면- 한번 상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급락할 때 그 예.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지금 6개월째 들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이 너무 참 불안해가지고 이제 전화드렸습니다. 네. 뭐 한기 종목이다, 뭐 비행사다 이래가지고 네. 300원대까지도 내려간 주식인데 네. 그래도 매도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도 3월 20일 날뭐 배구중군 선언인이 뭐 회장님이 이렇게 뭐 글로벌 사업 진출인이 6월 27일 날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내놨는데 그래 주가가 영 그래도 바닥을 기고만 뜨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불안한 회사인가 그냥 네.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딱 봐도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만큼 더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한 종목 보유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100% 비중으로 KDC 매수하신 가격은 1,100원입니다. 옆에 계신 네.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고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아이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너무나 이게 그, 보자. 뭐 3분의 2가 없어지고 네,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예. 상당히 걱정 많이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477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3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감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기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그쵸? 예. 근데 이거 딴 거 없죠? 이거 그 많이 빠져서 들어갔죠? 솔직히 들어가실 때요. 그러니까 1,100원에 사가지고 예, 예. 3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 안 빠지니까 들어가봐도 되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 맞죠? 아닌가요? 예, 예. 맞죠?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 만약에 차트를 제가 당겨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1,000원 정도 가격에서 1,100원 정도 바운딩 줄 때 그래서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상당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여기서 반등을 줬으면 좋았을 건데 더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뭐지? 무슨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200원, 250, 뭐 3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보통 많이 나온 게 감자 얘기 나와요. 감자 얘기 나오면은 일단 주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가격의 10%는 깎아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지금 작년부터 부채가 일부 잠식 들어갔어요. 그만큼 좀 자금 유동성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이해되시죠? 여보세요? 예. 예, 그렇게 유동성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나오고. 예, 그쵸. 일부 잠식 들어갔는데 이 회사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머니투데이에 나온 기사인데 뭘 보시냐면 이게 최근에 그 BW 있죠. 그 CB하고 BW를 발행을 하는데 그게 다 그거예요. 지금 빌렸던 돈 갚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BW CB를 발행을 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그 부채가 부분 잠식 들어갔죠. 그리고 신주신권부 사채,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운영 자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전에 빌렸던 돈에 대해 갚기 위해서 계속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비교를 하자면은 카드 돌려막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회사 사정이 어떻게 본다면 좀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아이스텐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부채가 상당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4분기 때는 이렇게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모르겠으면 1,100원까지 가게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요거는 반등을 어쨌든 주면 좀 팔고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팔면 얼마쯤 매도 오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 가격을 참 잡기가 힘든데 일단은 제가 그 앞에 지금 비트컴퓨터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비교를 했던 게 그 삼행시 그 혹시 좀 전에 방송 보셨어요? 예, 아까 봤어요. 뒤뜰거면서. 예. 예. 컴퓨터 할 때 제가 삼행식품하고 크루셜텍 비교해드렸죠.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또 보여드리냐면은 자 삼행식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방 이상 나오죠. 2만 원에서 나오고 나니까 가격 이상 얘기 나오면서 바운딩 나오죠. 그리고 크루셜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 7,000원 보에서 어쨌든 하방 이상 나오니까 리바운딩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닥에 대한 확인이 2번 정도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KDC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400원 가격대 진짜 안 빠져요. 안 빠지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안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앞체 그 삼행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크루셜텍을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그 차트와 좀 비교해본다면 충분히 조금은 바닥에 대한 하방이성에 대한 부분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가격 반등이 나오면은 이게 600원 이상 가격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요건 만약에 이 종목을 만지는 세력이라면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얼마까지 올린다고 알 수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조금만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차피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400원 전후에서 어쨌든 바닥이 어쨌든 더 안 빠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오고 그리고 400원에서 600원 정도 바운딩이 나왔듯이 제가 보기엔 한 700원 정도까지 바운딩이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만약에 제가 세력이라면은 한 7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어 단기적으로 700원까지는 좀 올릴 것 같아요. 개인들 물량 털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있잖아요. 실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업황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테마로도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수하게 차트로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순수하게 차트로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쨌든 요 종목은 누군가 만진다는 전제를 깔고 얘네들이 얼마까지 올릴까 그 부분밖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짧게는 반등이 700원까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100원까지 솔직히 간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고 비중이 아까 전에도 그 5,500주요? 55,000주요? 예. 55,000주면은 이게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뭐지 그 제가 보기엔 700원 이상 정도 가격 주면은 그때라도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주면은 그런 빠져나오고 생각도 했어요. 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700원만 온다 해도 예. 네. 매도를 한번 해본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네, 일단 어쨌든 뭐 700원까지 바운딩이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그 자까지 바운딩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7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700원까지 가서 정 못 팔겠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22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성신양회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꼭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떻습니까?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점인가요? 지금 성신양이가 최근에 이렇게 이게 급등하고 있는 급등이라고 보면 급등이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랐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좀 그런데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투자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방금 전 앞전에 혹시나 상담한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두산인프라코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서 단기 금융 부채가 훨씬 더 그러니까 단기 유동 부채가 훨씬 더 많은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보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1년 내에 보통 다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갚아야 되고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갚기 위해서 이 회사가 번 것만큼 그 이상을 결국 벌 수 있느냐인데 사실상 그렇죠. 뭐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멘트들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정부가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 회사가 그 정도의 수익성을 그러니까 이자도 내고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다 내고 할 만큼의 사실상 흑자 전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흑자 전환을 크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호재에 입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에 반응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해볼만 하겠죠. 들어가 볼만 할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매일매일 불안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매수는 아직만 할 만한 시기는 아니고 혹시나 모릅니다. 잘 돼서 이 기업이 정말 잘 꾸려나간다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투자는 좀 이렇게 자제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한진해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17,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고요. 비중 이분 또한 100%입니다. 한진해운은 정태근 팀장님. 참 100%가 두 번 연속 걸리네요. 네. 일단은 먼저 또 이 종목도 결론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 매수가까지 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반반일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 대답을 드리는데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올라가기 좀 당분간 힘들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안 빠지냐면은 자, 여기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해운업계 불황이 내년 이후에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분기 들어가지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어요.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한진해운의 어떤 유동성이 어떤 재정 건정성이 그만큼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운임이 인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머스크사인가요? 하여튼 이런 해운업황의 어떤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공급 축소로 인한 어떤 공급 축소로 인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안전 상황이 조금 개선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부분이 되냐면 공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공급은 축소가 됐지만은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올해 초에 어쨌든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경기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유럽 다시 한번 터져버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유럽 얘기 다시 한번 나오니까 어쨌든 안 빠져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18,000원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떤 올라가는 속도로 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한 2달, 매수가까지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 예상대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가까지 갔을 때 18,000원 돌파하면 당연히 갖고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18,000원까지 접근을 했을 경우에 또 주춤주춤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기사에도 보셔도 기사에도 봤겠지만은 어쨌든 내년까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겠지만은 어쨌든 매수가까지 갔을 때 조금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매수가에 가깝게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올라갈 때까지 한번 일단 갖고 계셔 보세요. 일단 갖고 계셔 보시고 일단 최대한 18,000원까지 한번 맥시멈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1시간 두 분의 전문가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